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3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을 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사실은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시험을 본 수험생이 아니라 시험을 볼 수험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지점을 갖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자격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막 벼락치기로 그냥 단시간에 끝내는 이런 어떤 그 요령 있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그래도 제 개념 강의 40강 좀 들으시고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그리고 합격하는 그런 자격증, 이게 진짜 빛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떳떳한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39회 해설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분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난이도를 보면요, 일단 상, 중, 하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중, 그 다음에 하.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보고요. 몇 문항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시험이 고급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선지들이 좀 이렇게 배우지 않았던 그런 선지들을 많이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지는 선명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몇 문항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문항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네 문항밖에 없었지만 좀 이렇게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선지들이 조금 생소한 선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압도적으로 많죠. 32문항이 나왔고요.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14문항. 네, 그래서 합치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50문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회 그 한능검 고급 시험보다는 살짝 어렵다는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상 시험지를 열고 답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한능검 제 개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급 자격증을 딸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별로요, 어디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선사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죠? 자, 몇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선사시대는요, 총 3문항이 나왔습니다. 3문항이 나왔고, 고대에서 7문항이 나왔고, 중세에서 7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13문항. 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으니까 어찌 본다면 두 시기가 하나의 조선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다른 고대나 중세에 비해서 더블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한번 좀 봐두시고요. 좀 여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전근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전근대인데, 여기가 지금 전근대인데, 이 전근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떻게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에서 정치,
경제, 사회, 예, 문화 이렇게 나누어서 몇 문항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치에서는요. 무려 11문항이 나오고요. 경제에서는 3문항, 사회에서는 4문항, 문화에서 9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문항 중에서 정치와 문화가 20문항이에요. 압도적으로 3분의 2가 정치와 문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정치 쪽에서 지금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한다면 경제와 사회는 의외로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전근대에 나온 어떤 그 모습들을 분석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와 문화 이쪽이겠구나라는 거. 특히 조선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근현대. 자, 이 근현대는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로 개항기, 그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무당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개항기에서는요 6문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엔요 9문항. 그리고 현대에서 5문항 이렇게 나왔고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왜 세시풍속에서 한 문항씩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지금 20문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0, 20해서 5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건 좀 이렇게 최종적 분석을 해본다면 이 39의 고급 시험이요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다. 조금 이렇게 뻑뻑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들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답지를 맞춰보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좌절케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다. 물론 전제는 제 강의 40강을 들은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0개 분석 드렸고요.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뭔가요? 고인돌. 어느 시대일까요? 청동기겠죠. 자, 그러면 청동기에 나타난 사회 모습이에요. 고르시면 됩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래요. 신석기, 가락바퀴, 신석기,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철기, 거푸지, 비파형 동검.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청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착생활 시작 움집, 신석기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니까 동맹이라고 나옵니다. 동맹이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옥저. 동맹이니까 이거는 고구려죠. 고구려 동맹입니다. 자, 나는 보니까요.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계절제. 그죠? 뭐 10월에 또 농사를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한다. 요거는 사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고구려고요. 나는 사만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고구려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 틀렸습니다. 요거는 사만입니다. 틀렸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해 수출 고구려 아니죠. 변환입니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네, 사만의 소도 천군이 다스리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책화는 동해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가나 물건을 훔치는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일책시비법은 부여와 고구려에 있지요. 그러니까 나가 해당되질 않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자, 다음 법을 시행하였던 나라예요. 여기 지금 범금 8조가 있으니까 딱 나왔죠. 고조선입니다.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신지, 견지, 읍차, 불예 군장들의 이름이거든요. 이건 사만입니다. 골품제 신라죠. 제가회의 고구려입니다.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네, 이게 바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출 또는 부여입니다. 자,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의 그 사회 보장 제도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핵심이 고국천황과 을파소예요.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
그러면 고국천왕 을파소가 시행했던 보장제도는 진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고르는 겁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죠? 상평창,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지고요. 구황찰요, 요거는 이제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집니다. 구제도감, 예, 고려 때 만들어지고요. 해민국을 마련해 병자에게 약을 지급한 요 시점도 고려 예종 때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을파소, 진대법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고구려군이 신라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왜적을 물리쳤다. 광개토, 태왕과 신라 내문왕과의 그런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자, 고구려가 옥전을 복속시켰다. 광개토 태왕 이전, 태조왕 때입니다. 틀렸고요.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광개토 태왕 이전, 고국 원왕 때죠. 가야 연맹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네, 광개토 태왕이 밀고 내려가서, 고구려 군대가 밀고 내려가서 김해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로 재편되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차차홍, 이건 신라 아주 이 내물왕 그 이전입니다. 예, 거서관, 차차홍, 마립관. 지금 내물왕은 내물 마립관이거든요. 그 이전이니까 틀렸고, 대방군 축출, 광개토 태왕 이전, 미천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웅진으로 옮겼어요. 옮겼으니까 요거는 이제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면서 백제가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네요. 좋아요. 그 다음 사비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웅진 시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비로 옮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웅진 시대의 왕이 있다면 무령왕, 성왕 갑니다. 네, 바로 답이 나왔죠. 무령왕이 22담례 왕족을 파견했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침류왕은요, 네, 근초고왕 그 뒤쪽에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한참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틀렸고, 의자왕, 이건 뒤쪽이죠. 한참 뒤쪽이고 마지막 왕이니까 고이왕 한참 앞으로 가셔야 돼요. 네, 3세기 왕이 되겠습니다. 성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요거는 이제 사비천도 이후에 있었던 모습이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웅진시대, 공주시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실 해인사 묘길상탑기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힌트를 좀 얻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최치원. 최치원이면 신라 하대 활동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라 하대 상황. 복신도침, 흑도복, 이거는 백제봉운동이잖아요. 틀렸고요. 묘청,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신라군이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삼국시대였던 그 모습이니까 틀렸고, 지방에서 호족의 성장. 정답은 4번. 신라 하대. 지방 호족의 성장.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새가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이건 고려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대요. 김음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분명 신문왕입니다. 그럼 신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화랑도, 이거는 진흥왕이고요. 이사부, 우산국, 지중왕이고요. 건원, 버풍왕이고요. 관료전 지금 노고패지 너무 유명하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 선덕, 여왕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네, 네,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러시아 연해주를 지금 영토로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해지 않습니까?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울산항, 이거는 신라죠. 통일신라. 특산품으로 솔빈부, 오경 15부 62주, 부 15부, 솔빈부.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진은 통일신라, 장보고. 건원 중보, 이거는 고려 성종 때, 동시전 설치,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발이니까 2번 고르시면 되네요. 자, 가나 왕이 실시한 정책이에요.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백제의 견훤은 흉포하고 무도하며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임금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였습니다.
누구께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 이끌고 가서 토벌하여. 견원 부대를 토벌했다. 이거 왕건이잖아요. 가는 왕건이고요. 자, 누구께서는 정종의 고명을 받으셨는데 쌍기란 이 이름이 나오면 쌍기, 광종, 과거 뭐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광종입니다. 즉 가는 태조 그 왕건이고요. 나는 광종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왕건 흑창 맞습니다. 뭐 정답은 바로 1번 나왔네요. 광덕 준풍 요거는 이제 광종 때 있었던 내용이 틀렸고 12목 설치 성종 상수리제의 실시 지방세력 통제 이건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가나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이제 경종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1번 네, 태조왕건 흑창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석부를 고르는 건데요. 지금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서산 일대 부여 백제미소. 백제미소 서산마의 삼존불이잖아요. 그죠? 고르면 되겠지. 뭐 정답 1번이잖아요. 가볍게 고급인데 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푸셔야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고려의 석불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가시면 보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보타사 절에 있는 그 마의 보살 지금 좌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니까요. 요건 파주에 가시면 이것도 고려 불상이에요. 석조 마의 석조 이불 입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 남산에 들어가는 그 입구쯤에 있는 건데 베리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베리 삼존불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백제미소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수선사 결사가 나왔으니까 키워드 딱 나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진울입니다. 고려 진울이죠. 진울입니다. 권수 정혜 결사문 정혜 쌍수. 진울의 정혜 쌍수 도노점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해동 고승전 각훈이죠. 보현시번과 균여입니다. 교관겸수 의천이죠. 삼국유사 일현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좀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강조의 변이에요. 강조가 지금 목종을 지금 패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걸 빌미로 해서 거란이 다시 쳐들어온다고요. 이게 바로 2차, 거란의 2차 침입이 되는데 이때 이 왕현종이 나주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이니까 네, 여기 지금 현종이 나주 피난 있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광군창설은요. 굉장히 이전에 정종 때 고려 초기에 바로 이런 외침에 대비해서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니까요. 서희는 1차 거란 침입이죠. 이거 지금 2차 거란 침입 이후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틀렸고 만부기 사건 이것도 태조 왕건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틀렸고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요거는 광종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고려의 관악이 위축되었던 이유가 뭐지? 그래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뭐 양현고라든지 전문칠제 이런 거잖아요. 고르시면 되는 양현고 있고 전문칠제 정답 니은디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3번입니다. 독서 3품과는 이건 통일신라 때 모습이고요. 사부학당은 조선입니다. 시기로 뭐 봐도 뭐 니은디밖에 없어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물입니다. 정방서방 뭐 이러면 누구예요? 최우잖아요. 무신정권 때 최우. 자,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묘총이 되겠죠. 봉사 10조. 이건 바로 최충원입니다. 보현문에서 정벌을 일으켜 정권 장악. 정중부 같은 인물이죠.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겨 몽골의 침략에 대비. 네, 강화천도 최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전민변정도감의 판사. 전민변정도감이라. 그렇다면 이거는 공민왕이죠. 공민왕 신돈 연결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4번 강화천도 최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이게 여몽연합군이 지금 일본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시기 사실 몽골과의 어떤 그 연합인데 갑니다.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 요거는 거란 침입, 그 시점과 관련이 있으니까 훨씬 이전 틀렸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이거 뭐 무신정권 때 최충원 이 시대니까 훨씬 이전이고요. 몽골 침입 이전이니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서로 개편. 네, 바로 정답은 3번. 관제 개편 들어오거든요. 원관섭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초조대장경의 간행. 이건 거란 침입 때 간행이 됩니다. 훨씬 이전이고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 이건 여진 침입 때 훨씬 이전이죠.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 순서니까 정답으로 해서 3번 원관섭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에요. 보니까 만월대 있고 마의 열의 입상이 있고 하남 하사창로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이 있고 이거 다 고려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고려시대 문화유산 고르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군요.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응징전, 부석사 무량수전.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이제 주신포 양식이죠. 그리고 응징전은 다포 양식. 모두 다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설치가 되었는데 향원 가운데 여기에 설치되었는데 쭉 읽어보고요. 혁파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제소가 등장을 해요. 경제소가 그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구는 유향소죠. 네. 향촌에 있는 그 향촌 사족들의 어떤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유향소가 바로 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네, 우두머리,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전을 세워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이제 성균관 또는 향교가 되겠고요. 옥당이라고 불리면 경연을 담당. 이건 홍문관이죠.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노동의 작업 공동체 두레고요. 매향 활동, 이건 향도입니다. 정답은 해서 유향소 1번입니다. 자, 밑줄은 기역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동북 육진개척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김종서가 동북면에서 왜 육진개척이네요. 아, 그러면 세종 때 사군 육진 딱 나오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이제 이건 여진족에 대한 거거든요. 강경 측의 일환으로 대만호 정벌, 이건 일본에 대한 거니까 틀렸고,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 저 위쪽이죠. 맞고요. 니은 맞고요. 초량의 외관이니까 일본이니까 틀렸고, 한양의 북평관, 정답은 니은과 리을 고른 몇 번? 네,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답지는 어려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대바도하고 뭐 외관 설치라고 하는 것만 딱 봐도 이거는 일본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교육기관이에요. 주세봉이 처음 세웠대요. 그럼 뭐 서원이잖아. 서원. 학술연구기구로 청연각. 이건 이제 고려 예종 때 세워진 건데요. 일종의 어떤 그 학술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 이건 이제 향교와 같은 내용이고요.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 요거는 이제 향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학을 비롯하여 유락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뭐 다 지금 배우고 있죠. 이건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노비 등을 받기도 했다. 주세봉이 처음 세운 그 서원, 그 서원이 이제 현판을 받아가지고 소수서원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정답으로 해서 서원이니까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5번입니다. 자, 가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가인물은 보니까 경몽요결이 나왔네요. 경몽요결 그리고 성악집요 요거는 이제 이율곡입니다. 그럼 이율곡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광해군이 중립외교 이제 이율곡 활동했던 시기는 선조 때입니다. 광해군 틀렸고요.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 서인 때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동법 실시는 광해군 때 패비 윤씨 사사 사건 빌며 사화 발생. 네, 이건 이제 연산군 때가 되겠죠. 그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 이건 예송인계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선조 때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니까 내노비, 신노비를 지금 다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순조 때 시행했던 공노비 해방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순조 때니까 정조가 죽고 난 바로 직후가 되겠습니다.
청아백자를 제작하는 장인 조선 후기 볼 수 있고요. 상평동포 조선 후기 볼 수 있고요. 제포의 외관이래요.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 계양 이거 세종대지거든요. 조선 전기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시사, 중인, 그 다음이 보부상 다 조선 후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훈삭제면 뭐 이건 조광조잖아요. 그죠? 조광조입니다. 사화의 발달이 된 조의제문 이건 김종직이고요.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 주장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조광조 소학 보급 공납 개선 답이 탁 연결이 되는데 나머지가 좀 어려워요. 기축봉사 요거는 송시열, 예안향약 이황, 사변록 박세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3번, 4번, 5번은 참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답지 자체는 다른 선지에 비해서 선명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네, 어디로 떠나는 궁궐 탐방. 석조전 대한문 이거 덕수궁이네요. 옛날에 경운궁이라고 불렀죠.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항구한 곳 여기잖아요. 덕수궁.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북궐 경복궁이고요. 한양 제천도 위에 건립했던 것은 창덕궁입니다. 창경원 뭐 이거 창경궁이고요. 정도전이 명칭 정한 것은 경복궁. 정답은 그래서 덕수궁, 경운궁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농사직설 그럼 세종이잖아요. 결작을 징수 이거는 영정법이니까 이거는 이제 균역법의 보완책이니까 이거는 영조가 되고요. 연분구등법 공법이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때입니다. 기유약조의 체결 광해군 때고요. 설점 수세제 이거 효종 때입니다. 직전법의 실시 세조 때입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왕이 추진한 정책이에요. 남한산성. 그러면 딱 인조잖아요. 그죠? 인조. 장용영의 신설 정조고요. 조총부대 파견 효종 때고요. 어영청의 설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균역법 시행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어영청 3번입니다.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행주 산성에서 패한 왜군이 명과 강화교섭을 재개했다네. 좋아요. 지금 쭉 올라가다가 밀투로 내려오면서 퇴각하는 장면 1번. 지난달 왜군이 본국 철수. 끝났네요. 그러면 지금 행주 대첩 이후에 임진왜란때 뭐가 있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퇴각하면서 행주 대첩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이지. 가 이전이에요. 틀렸고. 이괄해나는 인조반정에 대한 어떤 그 농공행상의 불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조 때니까 이거는 시기가 맞지 않죠. 지금 임진왜란이니까 선조 때잖아요. 신림이 탕금대 배수진을 치고 항전 이거는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초기. 틀렸고. 이순신이 명량 이거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몽수와 이립은 정미호란이에요. 선지자를 이렇게 보시면 뭐 이괄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몽수와 이립도 어려울 것 같지만 답지가 워낙 선명해요. 이순신의 명량, 네,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이제 휴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명량이잖아요, 그죠? 좀 다른 선지는 어렵겠지만 선지는 선명하다. 정답은 선명하다.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가운데 왕세손이던 누구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 왕세손, 사도세자. 그러면 영조, 정조,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정조예요. 정조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홍경래, 이건 순조 때. 동문휘고 간행. 네. 바로 이 동문휘고의 간행이 정조 때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신유박해, 순조 때고요. 탕평비 건립, 영조 때고요. 역법서 칠정산 세종 때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추사 김정희군요. 거중기, 정약용, 양반전 누군가요? 박지원, 백미척, 동국지도 정상기, 북학의는 박제가죠.
금석, 과, 안록, 김정희.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툭툭 연결하시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게 뭐냐면 송시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사환국이에요. 기사환국, 경기갑, 네, 경신왕국, 기사환국, 갑술왕국 이렇게 있는데 경신왕국 때 경신왕국 때 이제 그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사왕국 때 이렇게 송시열이 서인이잖아요. 축출됩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갑술왕국 때 장희빈 남인이 이제 축출되면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사왕국 때 봉변을 다했던 송시열을 다시 복권시키라라고 하는 건 갑술왕국 이후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남인은 지금 축출되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서인이 이제 분화가 되겠네요. 소론과 노론으로 분화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뭐 찍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하는 건 만점 받으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이니까 일정 컷 이상이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는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을사사화는 이건 조선 전기고요. 허적과 윤효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것. 네, 요게 이제 그 남인들이 축출이 경신왕국 때 이때 축출이 되는 겁니다. 특히 허적과 윤효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요건 이제 특히 이제 북인은 활동했던 광해군 때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 이거는 정열입하고 정철과의 관계잖아요. 조선 전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혜원 나왔네요. 그럼 신윤복 그림 고르면 되죠. 딱 나오면 3번이잖아요. 그죠? 김득신의 작품, 김홍도의 작품, 그다음에 김중근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숙의 작품. 특히 이 그림은요. 그 조선 후기 그 중인들이 모여서 시사, 이렇게 시를 쓰고 뭐 그림을 그리는 시사 모임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혜원 신윤복 풍속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뭐 우정국이니까 갑신정변이네요. 그죠?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한 것은 을사의병이고요. 한성조약. 그렇죠. 이모군한테 제물포조약이고 갑신정변 때 한성조약이 정답은 2번이죠. 보구간민 이거는 동학이고요. 구식군인 이건 이모군란. 그리고 박교수가 안핵사 파견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니까 황준원의 말, 이거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잖아요. 그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들어온 거야. 김홍집에 의해서 2차 수신자 김홍집에 의해서. 그러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이죠. 영남 만인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영남 만인소가 올려진 이후 사실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지금 이 황준센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체결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어재현 부대의 광성보 이거는 이제 신미영인데 이건 훨씬 이전이고 운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훨씬 이전이고 프랑스 병인 영유 이전이고 그죠? 2차 수신자 김홍집 조선책 가지고 와서 이 사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현궁 하면 뭐 운현궁의 봄 흥선대원궁이잖아요.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건 태종이고요. 속대전 영조고요. 호포제 그렇죠. 이게 흥선대원군 때 시행했던 3번 호포제입니다. 참 3번이네요. 삼정 이정청 설치는 철종 때고요. 신해통공은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상진 나왔습니다. 그럼 대한광복회잖아요. 공화정 지향했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고종의 밀지, 독립의건부, 백오인 사건 해체, 신민회, 의회 설립 추진, 독립협회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독립협회 볼까요?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건 대동상회, 장통상회 훨씬 이전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한국중앙총상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가 이런 활동을 했죠.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안회, 일제 황무지 개혁은 요걸 철회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그 다음 국채보상기성회, 차관학기 운동 맞네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을 고른 몇 번? 네,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사건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럼 영국의 불법 점령,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게 갑신전면 직후잖아. 그러면 갑신전면 직후니까, 네, 정답은 이모골랑 갑신전면 직후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흐름만 아시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윤현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양산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서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해서 이곳에서 재무차장을 맡았다. 그러면서 네, 안창호와 함께 활동하였다. 자, 상하이 하면 딱 떠오르는 단체가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구미위원부 맞고요. 한인 애국단 맞고요. 26년경 교통국 맞고요. 임시설 다 맞습니다. 태극서관은 이거는 신민회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헌병경찰 조선태영, 이거 지금 1910년대잖아요. 10년대 모습 고르시면 돼요. 국민교육헌장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68년이고요. 1968년이고요. 경성제국대학은 이거는 20년대입니다. 1920년대. 한성사범학교 이거는 갑오개혁 과정 속에 나온 거잖아요. 일제강점 이전입니다.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 이건 41년도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 네, 10년대 이게 차별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전이고요. 조선건국 동맹, 이거는 40년대 후반입니다. 44년도거든요. 영릉가 전투, 이거는 이제 만주 지역에서 30년대. 지금 이 보여지는 건 다 20년대예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의 창립, 그렇죠. 60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신간의 창립,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또 지원하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조선의용대, 이거는 30년대 중국 관내에서 설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강주룡 항의 사건이죠. 그죠? 강주룡. 1930년대, 정확히 하면 31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상승, 임금을 좀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노동총동맹 결성, 이거 27년이니까 시기 안 맞고요. 원산 총파업 29년이니까 시기 안 맞고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단체,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임금삭감 반대 노동조건 개선, 정답은 4번이죠.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평양 노동자가 지금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이건 모르더라도 그냥 4번으로 그냥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답지가 워낙 선명해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 한 뭐 중간 아니면 난이도 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몰라도 그냥 4번 딱 나와야죠. 그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것은 형평운동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를 발표한 단체입니다. 네, 아이고 어린 사람을 아껴달라는 거. 이거 어린이 운동. 방종환 선생. 2번이잖아요. 어린이날. 다 즐겨봤잖아요. 방종환 선생 모르면 안 되지. 2번입니다. 그죠? 근호는 이제 근호회. 발명학회 과학 문명 보급회. 요것도 특히 이제 과학 문명 보급회 같은 경우 20년대 동경 유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뭐 과학 어떤 과학을 발달시키는 어떤 그런 운동이 되겠죠. 각야날 제정. 이거는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대성학교 오선학교는 신민회.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회사령 폐지.
1920년대입니다. 그죠? 조선물산 장려회 네 20년대 운동 정답은 1번이네요. 방공령은 1880년대 한참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89년도니까 틀렸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창립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 골라야 되는데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유사업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뭐 다 일제강점기 이전이네요. 1번밖에 없네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기억이 실시된 시기의 사실이에요. 징용이네요. 뭐 특히 이제 4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죠. 간노참변은 이건 20년대, 미스협정 20년대, 브나르드 운동 30년대, 대전자량 전투 30년대, 창씨개명 40년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한도 명동천,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45년 2월 29세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친 인물, 이 인물은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1번 바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조선어학회 창립, 뭐 최연배 같은 인물이 되겠죠. 단성사 아리랑 나온규가 되겠습니다. 한국통사 박은식, 카프, 이건 뭐 워낙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좀 익숙한 인물이 있다면 이상화 같은 인물들, 카프, 그러니까 사회주의 어떤 그 계열의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입니다. 70주년. 네, 올해가 70주년이었어요. 이 사건에. 그죠? 제주도에 있었던 내용. 그럼 이건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역할. 제주 4.3 사건은 여러분들 그 광복 이후에 광복 직후에 있었던 50총선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잖아. 틀렸고 국보위 전두환 정부에 연결되죠. 5년 단위면 대통령 직선제 실시 계기 1987 네, 6월 항쟁 연결되니까 이거 현대사고요. 유신헌법 이거 박정희 정부 때고 다 이게 현대사네요. 지금 다 나라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네요.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정답은 5번. 네, 가볍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자, 이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만 읽어봐서는 사실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26주년 광복절 경축. 그러면 더 해야죠. 45년에서 26년 더하니까 1971년 뭐 이런 어떤 숫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 되니까 이건 박정희 정부구나. 딱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남북조절위원회 맞습니다.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문제 푸는 센스. 네. 자, 밑줄은 이 사건의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 속 외국인이 푸른 눈의 목격자. 80년 택시 기사 김사복. 택시 운전사.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계기가 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신군부가 그 전국적으로 계엄령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3.15 부정선거 요거 이승만 정부 연결되니까 틀렸고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석 박정희 정부 삼성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 삼성 개헌 박정희 정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12.12 사태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14 호원 조치 요거 전두환 정부 때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은 이 작전이 실행된 시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이네요. 인천 남유작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서울 탈환 그 이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사실. 자, 지금 IMF예요. 그럼 김영삼 정부잖아요. 그럼 김영삼 정부 때 사실 옳은 것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때 OECD 가입. 정답은 2번이네요. FTA 체결 노무현 정부, 2차 석유 파동 박정희 정부,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9회 한능검 고급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진짜 문제를 풀면 좀 뻑뻑한 느낌이 들지만 정답은 그래도 다 찾아가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락이 정말 위태위태할 정도는 아니었다. 제 강의를 들었다면 말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것은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래도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40강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십시오.